문제 9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A는 신청가의 일부이고 나는 가야금 병창의 반주 선율이고 다는 춘향가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그럼 작성 방법을 살펴보죠. 여기 가는 기역에 사용된 말붙임새와 유사한 형태를 다에서 찾아 장단의 위치를 쓰고 그 특징을 서술할 것. 자, 그러면 가의 기역에 사용된 말붙임새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좌편은 청송이요, 우편은 녹죽이라 청하에 선는 반송.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끊깁니다. 근데 장단은 이렇게 끊기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거의 특징을 쓰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말붙임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주에 적합한 선율을 가에서 찾으세요. 자, 그러면 요 나의 반주형을 살펴보시면 레, 미, 레. 자, 여기에 맞는 적합한 선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걸 병창으로 했을 때 어느 부분일까요? 레, 미, 요 선율과 요 선율이 유사하게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의 니은에 사용된 앞조명을 쓰세요. 다의 니은에 앞길을 인도컨을 중개에 다다르니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음명을 살펴보시면 이동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이 아니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 하면 도, 라라, 솔, 라라. 그 다음에 레, 솔, 라, 솔 해서 레, 솔, 라, 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 음부터 읽어보시면 레, 솔, 라, 도가 되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레, 미, 솔, 라, 도가 되죠. 자, 그래서 일단 길로만 살펴보면 구성음로만 살펴보시면 레선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봤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던 부분은 식임새와 조 형식과 관련된 조를 물어봤죠. 조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사설의 붙임새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 병창은 성악과 기악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실기, 연주를 어떻게 하는지, 선율악기, 반주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가 우리가 범주를 살펴볼 수 있고요. 묻는 내용은 말붙임새와 유사한 형태와 그 특징을 쓰라고 했어요. 가야금 병창 연주의 반주에 맞는 선율을 고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악조명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엇붙임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야금 병창시 노래 연주와 유사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선법, 그러니까 산조에서 평조는 레선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요거를 각각 악곡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선율에 이렇게 말붙임새를 하고 있는 부분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했냐면 다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에서 첫 번째 줄을 살펴보시면 아무 된 줄 바이 몰라 자 하고 여기에서는 장단이 끊기고 가사도 끊겼습니다. 좌우로 살필 적에 자 여기 또 장단하고 가사가 딱 맞게 끝났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대마디 대장단. 근데 안에서 담장 소복한 차환이 쌈두둥을 도두어 들고 자 그러면 가사가 끊기는 부분은 이렇게 끊깁니다. 자 이렇게 끊기고요. 가사가 끊기는 부분은 자 차환이 쌍두둥을 도두어 들고 근데 여기에 장단이 끊기는 부분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앞에서 요 부분처럼 당겨 붙은 거죠. 자, 이런 당겨 붙는 거는 이제 엇붙임의 일종인데요. 키워드는 엇붙임이라고 써도 맞고 당겨 붙임이라고 써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요 네 가지 사항들을 말붙임새와 그 다음에 조와 그 다음에 이 반주 붙는 방식을 어떻게 살펴봤는지 문제에서 살펴보면 문제풀이반에서 붙임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붙임새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설명을 했냐 하면 규칙적인 박자와 어긋나게 사설을 붙이는 기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에서는 이 붙임새라는 것이 판소리의 사설을 가락에 실어 얻는 방법이에요. 그 얻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여기에서는 그 리듬 구조 속에서 가사를 붙이는 방법으로 특히 규칙적인 박자와 어긋나게 사설을 붙이는 기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마디 대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엇붙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을 우리가 적용한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시면 이렇게 엇붙임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운담풍경 근호천 수거에 술을 싣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운담풍경 근호천 수거에 술을 싣고 여기까지는 대마디 대장단으로 갑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답안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3장단부터 6장단까지는 가사 끝부분에 장단 끝부분에 사설이 붙으며 사설 단락이 장단의 리듬 체계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어긋나게 붙음으로써 장단 사이사이를 사설이 이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엇붙임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화수류, 과전천, 자 여기가 지금 맞지가 않죠. 심리사정, 나력간이, 넘노나니, 황복백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단이 이 장단의 구조하고 가사의 구조가 맞지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엇붙임이라고 하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 이 가사 엇붙임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제 병창 부분으로 가면 병창에서는 이런 문제로 살펴봤었죠. 문제풀이반에서 가야금으로 부르는 노래는 독립된 곡이 아니다. 그리고 단가나 판소리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소리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가야금의 반주 기능을 하는 만큼 노래의 주선율이 노래에 있어요. 그리고 반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 음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요. 가야금은 노래 선율을 보조하거나 소리를 메꾸는 역할을 하고요. 때로는 전주나 간주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 선율하고 주선율이 같이 가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평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일단 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반에서 판소리 산조의 평조, 이거는 풍류방 악곡에서 이제 도입된 건데요. 판소리 산조의 평조는 솔이 주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솔이 종지음이 되지만 요성음인 레가 종지음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레, 미, 솔, 라, 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또 다시 다른 문제에서 살펴보시면 실제 악곡에서는 레, 미, 솔, 라, 도의 5음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평조를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사가 있고요. 하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에 따라서 악조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런 화평한 느낌을 주는 부분을 묘사하거나 즐거운 대목에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음이나 악조를 물어볼 때, 판소리 악조를 물어볼 때는 가사의 근거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길에 따라서 악조의 레미솔라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보통 이 두 개가 같이 일반적인 거에 맞아 떨어져야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판소리 우리가 이제 12주차에서 마인드맵
문제풀이반에서도 하고 국악 심화반, 마인드맵 심화반에서도 논문 자료로 이렇게 제시했던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판소리의 길, 바꿈 해서 변조 예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문제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디본청, 평조로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요. 이거를 다루어 봤다고 해서 이걸 다 기억해서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일반화해서 푸셔야 해요. 그래서 이 일반화하는 부분이 교과서반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평조는 분위기가 우조보다 평화롭고 담담한 경우이고 음의 구성음은 레미솔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악보를 보시면 여기가 도, 라, 솔, 라, 솔, 라 해서 라, 솔, 레, 레, 솔, 자. 그래서 구성음이 레, 솔, 라, 솔, 라, 레, 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성음은 보통 레에서 솔로 갈 때는 보통 그냥 뛰어서 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 여기에서 보시면 구성음이 맨 아래 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위의 음까지를 우리가 따져보면 레, 미, 솔, 라, 그 다음에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게 가장 전형적인 악보로 나온 거고요. 아까 문제에서 다뤄본 것도 역시 아래 음에서부터 쌓아서 음이 딱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정리를 해보면 기억의 말붙임새와 유사한 형태는 다의 3, 4장단이다. 여기까지가 1점. 박자의 첨박비 시작하기 전에 사설이 다음 구절에 엇붙임으로 시작한다 또는 당겨붙임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특징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여기에서 1점. 그 다음에 반주에 적합한 선율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번째 장단에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니은의 악조명은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조. 자, 이렇게 해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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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참고 악보는 가사가 이거는 이렇게 노래가 갈 때 이렇게 주선율을 짚어준다는 것을 이건 이제 논문에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고 할 때 이렇게 멜로디가 있으면 이 멜로디, 그러니까 멜로디 선율을 좀 더 세분화해서 연주를 그러니까 소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선율이 이렇게 나타나면 주선율을 이렇게 가야금이 짚어주는 이러한 형태로 반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가야금,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우리가 가야금과 그 다음에 판소리와 이런 민소악을 살펴봤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정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정악선율의 정악악곡의 일부예요. 가는, 그 다음에 나는 한시에 이거에 붙는 한시의 노랫말의 일부예요. 그 다음에 다는 소금 운치법이에요. 여기 제시되는 부분이. 자, 그랬을 때 작성 방법에 따라 쓰세요. 작성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시죠. 소금을 연주할 때 기역에 알맞는 운지법을 다해서 찾아서 그러면 기역에 해당하는 음은 문제에서 살펴보시면 기역이 여기 도하고 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하고 파를 내는 그 운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악곡이 얹어 부른 나의 노랫말을 얹어 부르는 방법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노랫말을 얹어 부르는 방법의 명칭. 그 다음에 악곡명과 관련지어 서술할 것. 요게 각각 1점, 1점, 1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단에 어울리는 장단을 칠 때 니은에 맞는 구음을 쓰세요. 이렇게 1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을 해보시면 여기 악기 구조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율악기 연주를 어떻게 하는지 온지법이죠. 그 다음에 성악곡의 연주에서 노랫말 얻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선율악기 연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율악기 연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악곡의 분석. 자, 이렇게 해서 운지법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명칭과 노랫말을 얻는 명칭과 악곡명, 그 다음에 장구구음을 물어봤어요. 자, 장구구음은 몇 번째 구음이 되냐 하면 음을 씌어보면 정사분음표로 했을 때 여기가 1,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가 되네요. 그리고 15, 16바까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5박과 16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쌍평고요 중에 어떤 거를 칠 거냐 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제 이 문제의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곡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줬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여기를 보시면 20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박 장단곡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곡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악 중에서. 자, 정악 중에서 20박에 해당하는 곡은 여민나, 그 다음에 보어자, 보허사, 그 다음에 영산회상의 상영산, 네 곡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가사가 붙을 수 있는 곡은 물론 다 탈락이 됐지만 가사가 붙을 수 있는 거는 여민나기 가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어자의 가사가 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것을 붙이는 방식을 물어봤는데 그럼 한시를 보죠. 자, 구중춘색 반도연이라고 하는 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구중춘색, 자, 이거는 색깔이라 하면 그 시의 성격이 구중춘색에 대한 부분, 우리가 요 정도는 사실은 읽을 수 있죠, 한자를. 근데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보허자는 우리가 도교적인 곡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민낙은 유교적인 곡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보허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시의 내용 말고 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플랫이 하나가 붙어요. 플랫이 하나가 붙는다는 거는 얘가 황종이 C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허자를 앞에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외웠고 여민낙도 앞에 부분을 가지고 외웠는데 보통 여민낙은 황종이 이 플랫이기 때문에 플랫이 몇 개가 붙을까요? 여기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4개 이상이 붙습니다. 그리고 플랫이 4개, 5개, 6개 이렇게 해서 기보를 하는데 보어자나 낙양춘 같은 경우는 플랫이 보통 하나를 놓고 기보를 합니다. 황종이 C인 곡의 특징이죠. 자, 그렇게 기보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보어자로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3가지 단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노래를 얹어 부르는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노랫말을 얹어서 부르는 방법. 자, 요거를 우리가 창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사가 들어간 악곡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민낙을 가지고 창사가 들어간 악곡명은 아무것도 몰라요. 보어자는 수학절 창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학절 창사라고 답을 이렇게 추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전체 곡을 다 외워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단서를 줍니다. 이 곡이 무엇일 수밖에 없는 단서는 정악곡은 사실 몇 곡이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진 단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연습해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운지법부터 살펴보죠. 자, 이거는 마인드맵, 심화반 키맵의 핵심 단서 히스토리 155페이지에서 다뤄봤던 뭐예요? 소금 운지법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 최근 10년간 문제 분석을 해드린 거에서도 이 부분을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핵심 이론반하고 문제풀이반에서는 뭘 드리고 있냐 하면 그 10년간 기출문제 2009년도부터의 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오픈을 해드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만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보시면 소금 문지법을 외워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자, 이거는 교과서반에서도 다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소금 문지는 임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임남, 임남무, 황태, 고까지. 그 다음에 다시 중은 조금 다르게 나오죠. 여기 중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하고부터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거는 임남무황태입니다. 이거는 함종을 E플랫으로 봤을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악곡에 해당하는 음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지금 한 옥타브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음과 요 음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1, 4번입니다. 이거 1번하고 3번 썼다 틀려요. 이거는 0.5점씩 카운트 안 돼요. 1, 4 두 개를 맞아야 1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 특히 이제 80점대 이상의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 맞춰보는 결과, 일단 0.5점 채점은 안 됐을 거다.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복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그 답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채점 방식을 이렇게 되짚어보는 과정을 이제 거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항상 0.5점 카운트는 없고 1점으로 모든 게 이제 카운트가 부분 점수가 이제 들어간 걸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는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교과서반에서 다루는 그 운지법. 근데 교과서반에서 운지법을 되게 여러 개 다뤄요. 그럼 그걸 모두 다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주는 단서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는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보어자하고 수학절 창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문제풀이반에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보어자는 고려사 악지에 실린 당학정제의 하나인 오양선의 창사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사라고 하는 건 그 정제의 반주, 노래의 반주에 사용되는 가사가 실린 그런 노래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도교의식과 관련된 음악이었다고 하고요. 도교적인 성격의 악무가 성행되었고, 자, 요거는 시에서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궁중의 정제에서는 그 선율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똑같죠. 반주음악의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경우, 이를 무엇이라 하냐면 악곡명수라고 한 거, 수학절 창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올해 기출문제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관련 있는 부분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허자에서 우리가 20박 장단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자, 여기 보허자, 낙양춘, 요건 이제 그 악곡에서 6446, 쌍평고요의 6446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15박에 해당하는 박과 16박에 해당하는 박에 들어갈 구음을 쓰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쌍, 편, 고, 요인데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여기처럼 덩, 더러러러 이렇게 쓰셔도 15, 16박에 해당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그냥 쌍평고요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덩, 더러러 대신에 더러러러만 쓴 것도 맞게 채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 문항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그 장단, 몇 박의 장구장단에 뭐가 어떻게 오는지를 쓰세요 하는 문제는 여민락과 보허사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GMP 에듀를 살펴보시면 수학절 창사에 대한 부분이 궁중 정제를 출 때 특정한 가락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것 또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연행하는 악곡을 수학절 창사라고 한다 해서 교과서 반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으로 어떤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마인드맵 심화반에서는 이렇게 시까지 같이 다뤄봤죠. 근데 이거를 다 외워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거를 다 외워서 쓰긴 어려워요. 그냥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서 문제풀이반에서 했던 거, 근데 그 앞에서 많은 봤던 것들이,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지면 훨씬 더 이거를 답을 쓰기가 좋겠죠. 그래서
운지법은 답을 정리해 드릴게요. 1, 4번. 명칭은 창사이고요. 궁중무용을 출 때 춤추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창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악곡에 해당하는 수학절 창사, 이거는 장생모연지무에서 관악보어자 초장과 이장의 선율을 맞추어 부르는 창사를 수학절 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창사와 이 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절 창사, 요게 들어가면 키워드 각각 1점씩 맞게 했을 거고, 여기는 덩더러러 또는 더러러러, 이렇게 해서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자, A형 1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든의 음악 학습 이론을 활용한 수업 방법이다. 가는 오디에이션의 조성 오디에이션 수업 상황이고, 나는 조성 오디에이션 학습 패턴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여기서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오디에이션, 조성 오디에이션 수업 상황은 이거가 바로 이 수업의 목적이 됩니다. 활동 목적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패턴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방법에는 그 수업 상황에는 오디에이션을 하는 기능 위계의 1단계에서부터 이제 여러 단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읽고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라고 한 부분은 기능학습 단계의 하위 단계 8단계 중에서 가의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각각 쓰세요. 그러면 각각 쓰는 게 1점, 1점이 되겠고, 가의 밑줄 친 니은에 나의 패턴 악보 카드를 321로 보여준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1점이겠죠? 이 활동의 목적을 쓰세요. 1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능위계 단계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사실 문제에서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봤죠. 그리고 왜 3, 2, 1인지 이 악보를 읽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조성 오디에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조성이라는 게 어느 조성이에요? 보니까 마장조이네요. 그래서 마장조의 조성감을 주기 위한 순서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패턴의 그 내용을 그냥 악보를 읽어보시면, 이게 조성이 1도구, 얘가 5도구, 얘가 1도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조성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끝에 음이 이렇게 으뜸으로 끝나야 딱 끝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순서는 얘가 1,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맞는 답이 되느냐? 키워드는 마장조의 그 조성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G샵, 이 G샵, 이거는 1도지만 여기가 으뜸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에 5도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는 5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도로 해결이 될 때 여기 으뜸음으로 끝나는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석을, 우리가 문제범주는 심리이론과 교수법이 이제 여기 책마다 어떤 책에서는 심리이론에서 다르기도 하고요. 기초책에서는. 그 다음에 총론책에서는 교수법에서 다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해당 단계의 기능위계에서 단계명을 쓰라고 했고, 악보카드 순서를 쓰라고 했고, 활동의 목적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계별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 패턴별 패턴이, 그러니까 학습의 음정 패턴이 있고, 그거의 종합을 통해서 조성감을 변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종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조성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할 내용은 이제 여기 대화 내용을 보고 알고 있는 단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요새 문제의 추세는 적용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아주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게 나오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을 과연 실제 상황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교과 교육론에서는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으뜸음, 딸림음, 으뜸음 해서 으뜸, 화음으로 해서
이 마장조의 조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이 패턴을 이렇게 순서를 한 거의 이유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장조 오디에이션을 고든의 목적인, 고든의 이제 교수법에서 목적은 오디에이션이에요. 근데 그 단계가 이미 문제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패턴에 맞게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장조 조성의 오디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하기 위한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단계별 특징 기출문제에서 당연히 나왔고요. 여러 문제로 우리가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별에서는 이거는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 그 조성 패턴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그 다음에 이 활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오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에서 어떻게 다뤄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예요. 키맵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고든 음악학습 목표를 오디에이션의 형성에 두었다. 자, 벌써 활동의 목표는 오디에이션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줬어요. 자, 그리고 오디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능학습 위계를 썼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200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네 번째 단계냐, 다섯 번째 단계냐. 자,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가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장조 음계를 중성음절로 노래 불러주었다. 중성음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제일 첫 번째 듣고 부르기의 단계이겠죠. 자,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학생들이 따라 부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조성적 기능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교사는 이어서 학생들이 나의 패턴에 게이름, 자, 언어연합의 단계죠? 몇 단계? 2단계. 활동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각 패턴을 게이름으로 오디에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한 전교사는 다음 활동으로 악보 카드를 보여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종합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 패턴을 게이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패턴을 다뤄본 거죠. 그래서 3단계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악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악보 카드를 보여주고 게이름을 읽게 한 다음에 오선보에 적도록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몇 단계가 되냐면 악보 카드가 나왔어요.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적고. 자, 요거는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4단계 다음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5단계예요. 어떻게? 전교사는 학생들에게 나의 패턴들의 악보 카드를 321의 순서로 보여주며 마장조 오디에이션을 지도하였다. 이게 키워드예요. 마장조 오디에이션까지 가게 되면 요거는 5단계입니다. 5단계에서는 앞에 모든 활동들을 전체 총합으로 해서 통합해서 여기는 오디에이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키워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5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 차시에 전교사는 전 차시에 학습하였던 니은의 나의 1번 패턴과 나의 1번 패턴 요거예요. 요거 하고 이제 새로운 패턴 도미솔 가락을 이어서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이때 학생이 선생님 두 번째 패턴은 무슨 패턴이에요? 새로운 패턴. 자, 이 두 번째 패턴은 여기가 새로운 패턴이에요. 새로운 패턴. 이 새로운 패턴을 뭐에다가 포함시켰어요? 마장조의 으뜸 패턴으로 들려요 라고 했어요. 여기는 도미솔이 없어요. 미도미를 했고요. 도미도를 했어요. 근데 도미솔을 우리가 마장조의 으뜸 패턴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일반화한 거죠. 새로운 패턴을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일반화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몇 단계? 6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패턴을
마장조 으뜸 패턴으로 들려요. 두 번째 패턴은 새로운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새로운 패턴을 앞에서 배웠던 변별학습에다가 합류시키는, 그래서 일반화하는 단계예요. 자, 여기에서 5단계와 6단계로서 우리가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연습을 여기에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호연합에서는 소리와 음성을 기보로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보로 제시된 소리들을 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며, 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며가 뭐예요? 오디에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로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들을 기호로 변환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일단 요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화의 단계는 뭘까요?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이미 학습한 요소들을 구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들려요. 새로운 것이.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단계를 일반화라고 했어요. 자, 요거 기출문제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교육론에서 교육론 심화반의 키맵에서 우리가 이제 역시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고든의 학습이론 변별학습 단계이다. 자, 여기 전체 통합에 해당하는 과정이 어떤 부분인지를 매칭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호연합과 전체 통합을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통합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교육론 심화반 키맵에서 키맵 문항에서는 요 각각의 단계를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요 단계는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들, 그러니까 5번째 단계인데요. 이 기호로 제시된 거를 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며,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들을 변환하는 단계예요. 자, 근데 이거를 악보로 변환을 하는데 그 조성 패턴과 리듬 패턴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조성 프레이즈나 리듬 프레이즈를, 이 프레이즈라고 하는 게 아까 뭘로 살펴봤었냐면 3, 2, 1이라고 하는 요 패턴들을 연결해서 조성 프레이즈를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오디에이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익숙하지 않은 양상, 여러 가지 음악의 양상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익숙한 음악과 비교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똑같이 그 설명을 보고 사실 순서대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설명이 나와 있고 4단계까지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5단계, 6단계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그게 당연히 이 개념과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인드맵 교육론 심화반 키맵에서 요거는 문제풀이반에서 봤던 부분이네요. 자, 요렇게 선율이 있어요. 요 선율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했을 때 수업하는 과정이 어느 단계인지 쓰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순서대로 1단계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 배웠던 곡을, 그러니까 이 수신가토리 안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키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곡을 배웠던 곡에 합류시키는 방법이 요 내용이고요. 여기 일반화에 대한 부분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교육론에서 총론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뤄봤는데, 5단계에서는 전체적 통합은 음악적 이해를 동반하여 오디에이트 하면서 읽고 쓰는 단계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에이트라고 하는 게 악보라고 하는 거에다가 더해져서 전체 그 각 단계가 이제 통합되는 부분이죠. 전체적 통합이라고 쓰셔도 맞고요. 그 다음에 총합이라고 쓰셔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 그 다음에 악보 제시 카드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키워드는 조성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장조 조성감이겠죠. 마장조 조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정부터 제시하되, 여기서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어지면서 조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마치는 부분은 종지감을 줄 수 있도록 으뜸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도, 5도, 1도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쓰셔도 맞고요. 이 조성감에 입각해서 답을 쓰시면 맞게 되는데, 끝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조성감이라고 할 때 1도, 1도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 그 1번이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종지감에 대한 부분으로 으뜸으로 끝난다는 부분이 설명이 나와야지 요 조성감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의 목적은 음악적 이해를 동반하여 마장조를 오디에이트 하여 읽고 쓰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마장조 오디에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마장조 조성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봤고요. 자, 12번 이제 A형 마지막 문제네요. 힘내세요. 자, 12번은 다음은 음악 교사를 희망하는 예비 교사들이 리머의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그럼 작성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A 교사 내용의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미학적 명칭, 그 다음에 A 기억에 해당하는 미학적 명칭이에요. 미학적 명칭, 관점. 그 다음에 B 교사의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 철학 사조. 그 다음에 C 교사의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의 음악 경험 유형의 관점. 그러면 이거 음악 경험 유형을 쓰라고 했어요. 유형 또는 관점을 쓰라고 했고요. 여기는 철학 사조를 쓰라고 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쓰라고 한 목적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개념을 적용해서 리을의 이유를 서술할 것. 자, 그러면 디귿의 개념이 음악학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교사의 내용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머가 음악교육 철학 3판을 내면서 그의 심리적 음악 교육에서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으로 바꾼 듯이 보이지만,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죠. 음악의 의미를 소리로 이루어진 시간적 형식인 음악과 시간적 형식이죠.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춘 느낌의 결합. 자, 그러면 형식과 느낌의 결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형식 하면 형식주의, 느낌 하면 표현주의, 두 개 합치면 절대 표현주의. 자,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런 관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거 쉽게 답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라. B 교사의 내용을 들어보죠. 리머가 그 책에서 20세기 음악 교육 철학 사조를 반영하여 자신의 관점을 확장했다고 밝혔거든. 그러면서 절충적 음악 교육 철학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 어쨌든 나는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주는 것은 음악 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음악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냐면 다양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다양한 답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철학 사조라고 하는 거에 단서를 찾을 수 있죠.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것도 그럼 절대 표현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를 우리가 쓰라고, 이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머의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이 엘리엇의 주장을 많이 수용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했더니, 엘리엇이 실행주의 음악 교육 철학에서 제안한 뮤직 메탈스라는 책에서 음악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음악학이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기출문제에서. 리머가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에서 이 개념을 수용했다는 면에서 두 사람의 철학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 비슷해지는 것 같지 않아?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비슷해지는 이유를 음악학위와 연결해서 답을 쓰세요. 그러면 절충주의의 어떤 경험을 이제 가져왔어요? 실천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그 유형으로 가져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뤘어요. 그 전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심리적 향유의 대상으로 봤다면, 여기서는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시한 부분이 이제 이 음악학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개념과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부분이 세 번째 문항에서 묻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는 절대표현주의 특징, 그 다음에 리머의 경험 중심 음악 교육에 철학을 준 20세기 철학적 관점, 그 다음에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의 경험 유형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게 실천주의와
그 교육 철학의 공통적인 어떤 관점을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찾아서 이 두 개가 유사해지는 이유를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으로 쓰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어떻게 문제로 살펴봤는지 기출문제를 먼저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문제풀이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습니다. 절대표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여기는 예술 작품의 형식적 요소의 미적 가치를 인정한다. 그쵸? 근데 그게 삶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의 미적 내용의 질에 공감한다. 이게 이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느낌과 그 다음에 형식, 요거 두 개 합친 거를 우리가 절대표현주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리머에서 문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예술의 미적 의미는 소리를 통해서 어떤 느낌과 정서를 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서 만들어진 전체적인 형식, 표현 형식에 의해서 표상적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절대표현주의에 대한 설명. 항상 두 가지가 나오죠. 형식과 그다음에 느낌. 자, 정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절대표현주의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지문에서 키워드만 딱딱 뽑아서 절대표현주의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지문을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가져온 부분인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 리먼은 어떻게 했냐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의식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을 음악교육 철학에 수용하였다. 이게 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지문을 읽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답을 바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술 경험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느낌의 세계의 공유에 있다는 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음악 경험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자, 그럼 그 중에 그 다양한 유형 중에 음악하기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경험이냐? 라고 했을 때 음악 자체를 표현하는 행위다. 노래하고 연주하고 창작하는 활동. 이게 음악하기고요. 음악하기와 관련되는 부분은 실제로서의 음악 경험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돼요. 또는 이거는 실천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제 이 맥락이 같이 나올 수 있는 답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부분을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를 수용한 결과로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이거는 실천으로서의 음악 경험 우리가 다 문제로 다뤄봤던 거고요. 여기 음악하기 이것도 문제풀이반에서 다뤄봤던 부분인데요. 이 음악하기라고 하는 게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음악하기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음악하기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봤고요. 모의고사반에서는 그러니까 김교사와 양교사 각각 다른 미학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많은 지문을 읽고 지문 안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 그 개념들을 핵심 개념이라 함은 진부적 음악 교육론과 경험 중심 음악 교육론과 실천주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표현주의라고 하는 그 미학적 관점을 이런 지문들을 통해서 끌어내는 연습을 여러 번 했고, 특히 이제 모의고사반으로 가면 이제 올해 트렌드에 맞는 식의 어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다뤄봤죠. 교사의 대화가 나와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교사와 양교사가 길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둘의 대화를 가지고 절대표현주의를 끌어내는 식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지금은 그냥 그 개념이 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대화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핵심 개념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단서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풀이의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에서 역시 엘리엇의 지식의 유형 중에서 여기 음악하기와 같이 연결해서 지도할 수 있는 거. 그럼 음악하기가 그의 음악의 지식의 유형들, 지식의 형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악곡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심화반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기 음악하기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악하기에 대한 부분을 교사들의 대화와 연결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리머의 음악 교육론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제 엘리엇의 교육 철학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됐느냐 해서 역시 엘리엇의 관점과 리머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철학자 엘리엇이 맥락과 관련하여 자 여기 음악하기가 있어요. 음악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래서 맥락과 음악하기가 연결하는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음악교육 철학의 이제 관점인데 여기에서도 그 실천적 행위와 그 다음에 그 실천적 과정과 행위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음악하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기출문제 2016년도 문제에서 거의 가져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계속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항들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그 약간 변형된 형태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기출문제 감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마지막 답을 정리를 해드리면 기억에 해당하는 미학적 관점은 절대 표현주의,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 철학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이 경험 유형은 실천으로 규정하는 관점이에요. 또는 실제로서의 음악 경험, 실행으로서의 음악 경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를 수용해서 다양한 음악 경험을 수용했다. 그 중에 실제 음악 행위를 강조했다. 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서의 관점과 좀 달라지는, 그들이 비슷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음악 하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형을 다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시 B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